자,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세입자를 잘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,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그,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.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를 고를 때 오픈하우스를 해서 그 지원을 한 분들을 리얼터를 고용을 해야 되겠죠. 리얼터를 고용을 해서 크레딧 체크부터 해서 그 레퍼런스 체크까지, 그리고 T4까지 이제 월급 명세서까지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.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 저희가 좀 렌트를 급하게 이제 집을 사고 나서 뭐 한 달을 비워두면 그게 또 손해니까 좀 급하게 이제 빨리 렌트를 주려고 리얼터가 꼼꼼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. 크레딧 체크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왔고, 레퍼런스는 그 레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받아서 전 주인하고 통화만 했었고, 그리고 T4는 받지 못했어요.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뭐 간이 영수증만 이렇게 보고 확인을 했었거든요. 그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, 뭐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테넌트 같은 경우는 8달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고,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 뭐 집을 개판으로 해놓고 나가서 저희가 결국은 소송을 해서 강제 퇴거를 시킨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 세를 놓을 때는 그 세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이 사람들이 크레딧 체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크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크레딧이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가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 렌트를 뭐 구하지 못할 만큼의 크레딧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또 이게 쉽게 걸러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레퍼런스 체크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만 하지 마시고 그 레퍼런스를 적어준 사람의 사인이 들어간 레터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혹시나 이 사람들도 속이기도 하거든요. 그 전주인이 아닌데 아는 사람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그 통화만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살던 집이 어딘지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그 전주인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그 레터를 받아 두셔야 돼요.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그 T4 같은 경우도 그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뭐 그냥 이 사람 말만 믿고 뭐 준비가 안 돼서 늦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1년 수입이 정말 어떻게 되고 직장을 어떻게 다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, 집 구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괜히 무리하게 이 집을 빨리 주려고 이게 확인이 안 된 사람한테 집을 주게 되면 나중에 저 같은 그런 뭐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세 가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, 그리고 계약서도 마찬가지 그 리얼터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꼼꼼하게 적으셔야 돼요. 뭐 디파짓은 얼마 받고, 체크는 뭐 매달 며칠 날 주고, 뭐 그런 경우 뭐또 혹시나 뭐 체크를 빵꾸 냈을 때 뭐 어떻게 되고,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계약서에 잘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 경험, 그리고 이제 그 제 동영상 보고 댓글 달아주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, 이 테넨트가 조금 그런 낌새가 보이는 그 시점이 뭐냐면, 일단 집에 대한 컴플레인을 해요. 정말 얼토당토 아닌 컴플레인을 합니다. 뭐 물론 뭐 실제로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으면 가서 고쳐줘야 되겠죠.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서 시작이 됐었어요. 이상 있다 그래서 몇 번 고쳐주고 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니네 뭐 무슨 밑에 무슨 워터 게이지가 뭐 고장이 나서 물새가 많이 나온다. 우리 사람을 보내서 봤더니 워터 게이지는 멀쩡했어요. 압력도 멀쩡하고 한데 물새가 많이 나온다. 그런 컴플레인을 하거나, 그리고 뭐 니네 밑에 뭐 가라지에서 뭐 무슨 어디서 그 겨울에 찬바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네 그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. 확인해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면 이 애가 좀 낌새가 이상하구나라고 감지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사인을 주냐면, 그 여기는 렌트비를 거의 1년 단위, 1년치 체크를 끊어서 주거든요, 집주인한테. 그러면 집주인이 뭐 매달 1일이면 1일 그 체크를 가서 이제 입금을 하는 형태로 이제 그 렌트비를 주고 받습니다. 물론 뭐 또 매달 통장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는데, 보통 이렇게 체크를 개인 수표를 줍니다, 집주인한테.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한 2달, 3달치 렌트비를 이제 은행에 넣으러 갔더니 이제 체크가 빵꾸 났더라고요.
그러면 아 이놈이 이제 돈 줄 마음이 없고 이제 눌러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나라에 이런 놈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일이 생겨서 집주인이 소송을 가고 뭐 하게 되면 몇 달 늦어지고 그러면은 이 돈을 받을 나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니까 이런 놈들은 2, 3일까지 쥐어줘서 그냥 보낸다고 하더라고요. 두세 달 렌트비 못 받은 건 그냥 까주고 그냥 너 2, 3일 줄 테니까 나가라. 제발 나가줘. 그렇게 보내주려고 그러면 한 세네 달 손해 보고 나가는 거예요. 이런 놈 같은 경우는 세네 달 공짜로 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크레딧에 아무 하자가 안 생기거든요. 왜냐면 이거 뭐 어디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뭐 진짜 전문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집주인한테 사기치고 다니는 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런 놈 만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기미가 보였을 때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뭐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몇 달을 그냥 기다린 거예요. 뭐 수표 달라고 뭐 문자 보내고 뭐 내가 어떻게 돼서 못 주니 뭐 막 그런 얘기만 하다가 몇 달을 허비를 하고 저희도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주위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때서야 아 테넌트 랜드로드 보드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소송하는 절차를 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또 세네 달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테넌트가 그런 낌새가 보인다 체크를 빵꾸를 내고 이런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테넌트 랜드로드 보드에다가 그 폼이 있습니다. 그 폼은 뭐 어렵진 않아요. 그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그 항목에 따라서 적어내는 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접수비가 뭐 2, 300불 하는데 그거 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입하는 안에다가 뭐 어떤 이유로 뭐 테넌트가 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그 모의 재판이 아니라 미니 재판을 합니다. 뭐 이렇게 예전에는 직접 조그만 코트에 가서 판사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올해 그 10월 9월 달인가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 미팅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판사 한 명이 여러 케이스를 같이 다뤄요. 직접 법정에 가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그런 건은 아니니까. 그래서 그 여러 세입자하고 뭐 집주인하고 여러 이제 줄을 서 있으면 한 명씩 가서 뭐 10분, 15분 정도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 바로 판결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. 그거를 하셔가지고 이 친구가 나가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여기 행정 절차가 많이 늦는 편인데 그거는 그래도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한 달 반 정도가 걸려서 이제 미니 재판이 잡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판사가 이제 그 나가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. 그러면 그 판결이 나오면 얘가 나가야 돼요. 근데 이놈은 정말 독한 놈이라서 그 판결을 받고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. 10월 30일 날, 9월 30일 날 나가라는 판결이 났는데 9월 30일 날 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될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여기 셰리프 오피스라고 그 강제 퇴거를 하는 그런 또 기관이 있습니다. 그곳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법원 그 테넌트 랜드로드 보드에서 이런 뭐 명령이 났는데 테넌트가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. 정당한 사유 없이.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최종 명령입니다. 열쇠를 바꾸는 거거든요. 여기서는 이제 그게 강제 집행인데 그 열쇠를 바꾸는 오더를 줘요. 그러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한 2, 3주 걸립니다. 내가 가서 접수를 하고 나면 한 2, 3주 뒤에 연락이 와요. 언제 그 니네 집에 열쇠를 바꾸러 갈 테니까 그 열쇠 바꾸는 사람을 데리고 몇 시까지 와라라고 해요.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그날이었거든요. 그러면은 열쇠 바꾸는 사람을 불러서 새 열쇠를 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면 뭐 보통 뭐 그 셰리프 얘기 들어도 그날 되면 사람들이 다 부랴부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열쇠 바꿔버리면 그 애들이 이제 더 곤란해지니까.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그날 가서 열쇠를 바꾸면 이 세입자는 이제 그 6일,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3일인 줄 알았는데 3일이라는 의미가 72시간이라는 의미가 그런 3일이 아니라 12시간, 하루 12시간을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총 6일인 거죠. 6일 안에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집은 이제 집주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보통 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죠. 저희처럼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
그 집 새든 세입자를 쫓아내는 과정이 이제 그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. 머리 많이 아프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? 뭐 이 세입자가 그 렌트비를 안 내고 가겠죠. 그게 뭐 두세 달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뭐 일곱 여덟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나갈 때 집 뭐 거의 일부러 고장 내놓고 갑니다. 저희 집처럼. 그러면 그 데미지 손실 그런 부분은 또 따로 그 랜드로드 테넌트 보드에다가 그 또 그런 렌트비 못 받은 부분 데미지를 받는 부분 또 클레임을 걸어야 돼요. 그럼 거기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 세입자한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또 그걸 가지고 스몰 클레임 하는 곳에 가서 또 접수를 해서 걔한테 이제 청구를 해야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저도 지금 그 준비 중이고요. 그렇게 되면 뭐 강제 차압을 한다거나 월급을 차압을 한다거나 뭐 소유하고 있는 뭐 차를 차압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 새끼가 안 내고 버티면 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컬렉션 에이전트라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떼인 돈 받아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. 네, 이거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심부름 센터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인가가 난 기관이기 때문에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다 협조를 얻어서 얘를 추적을 해서 이제 받아낸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사건 이 건을 의뢰를 할 때 뭐 돈이 처음에 들지 않아요.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네들이 받아낸 돈의 35%를 얘들이 먹고 나머지를 제가 받는 거예요. 이제 요게 그 이제 테넌트 보드에다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받을 확률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경험한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은 머무르시지 말고 시간이 돈입니다. 여기는 머무르시고 뭐 시간 보내시지 말고 얘가 그런 낌새가 보면 바로 그 보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소송을 준비를 바로 하셔야 돼요. 이거 몇 달 기다리다 보면 여기 기다리는 게 바로 나중에 한 달, 두 달이 그냥 돈으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. 돈도 돈이지만 엄청나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 이제 피해를 안 입을 수는 없습니다. 네,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 제 경험을 뭐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